새벽 5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이 시간만큼은 늘 같았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내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젊은 날의 습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거리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또 잠을 설쳤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남편 없이 살아온 20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를 켰어요. 어김없이 구남열 음악다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친숙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 곡은 김정호의 하얀 나비로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르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조금은 구부정해진 어깨를 가진 75세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은 이상하게 맑고 단단했어요. 오늘이구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곳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낡은 나무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바래진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는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건 1970년대 남편이 이름을 빌려 내게 맡겼던 법인 1호 계좌였어요. 세상은 그 회사가 남편 혼자 만든 줄 알았지만 사실 초기 자본금은 내 친정 유산과 적금이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자 지난 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당시 우리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꿈이 컸지만 자본금은 부족했어요. 그때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유산과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여보, 이거면 충분할까? 내가 물었던 그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 돈으로 우리 회사 세울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고, 넌 평생 고생 안 해. 그 약속은 반만 지켜졌어요. 회사는 정말 성공했지만 나는 평생 고생했거든요. 남편이 사업에 모든 시간을 쏟는 동안 나는 집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은 점점 멀어졌고 나중에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엄마, 왜 아빠랑 안 헤어져요? 큰딸이 대학생이 되어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은 2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둘째 딸에게 넘어갔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상속받았지만 경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나를 점점 잊어갔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전부였죠. 창밖을 보니 동이 조금씩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통장 하나를 들고 은행을 찾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때가 됐어. 침대 옆 작은 액자를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항상 뒤편에 서 있었어요. 평생을 뒤에서 감췄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가장 격식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구두를 신었어요. 마지막으로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될 거야. 그렇게 나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입구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대기줄 아니세요? 저쪽에서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나는 목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저 오늘 예약했는데요. 신탁 계좌 해지하러 왔습니다. 전화로 미리 약속했어요. 여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한 후 내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다른 고객들이 연신 나를 힐끗거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은 튀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엄마의 다그침에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내 딸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도 그렇게 다그쳤던 기억이 아득히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 10번 고객님, 11번 고객님. 창구에서 수차례 이름을 불렀지만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곧 부르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내 차례는 오지 않았어요. 주변의 고객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나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까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조용히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 예약이 있었는데. 남자 직원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번호표 다시 뽑으셔야 해요. 여기 직접 오셔서 해야 합니다. 아까 9번이었어요.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직원은 짜증이 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번호는 지금 지나갔어요. 아까 불렀는데 안 오셨잖아요. 다음에 오시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알아도 이렇게 대했을지 모르겠네요.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비켜주세요. 바쁜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고객들이 킥킥 웃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뻔뻔하네. 차례도 없는데 끼어들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귀가 윙윙거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그때는 남편이란 울타리가 있었으니까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직원은 이미 다음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물러서고 참아왔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잠시 주춤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법인 지분 33% 보유 문서였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점장님을 불러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직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지점장님을? 그때 내가 내민 서류를 보고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회사 이름과 내 이름, 그리고 지분율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게 무슨?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옆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눈치를 채고 서류를 힐끗거렸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회사 이름 천호제강 아냐? 다른 행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이 서류 확인해 보시겠어요? 법인 지분 33% 보유 문서입니다. 제 이름으로요. 한 고객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천호제강이면 그 유명한 천호그룹 아니야? 작년에 매출 10조 넘었다던. 나는 그 말이 들렸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그저 남편이 일군 회사일 뿐 세간의 화제가 되는 대기업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정확히는 남편과 내가 함께 일군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작은 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점장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은 갑자기 달라진 태도로 나를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점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저쪽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갑자기 VIP가 된 나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의아함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내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50년 만의 용기,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VIP룸은 은행 뒤편 유리문 너머에 있었어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안락한 소파, 작은 테이블, 그리고 싱그러운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천호제강의 옛 광고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1980년대 첫 수출 성공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단정히 맨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박정웅 지점장입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며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든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떤 용건으로 오셨는지. 나는 천천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종이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이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지하려고요. 지점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1982년 문서군요. 천호제강 설립 초기. 그는 서류를 넘기며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객님, 이게 회장님 서명 원본이네요? 그래요. 1982년 도장도 찍혀 있지요. 지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본사 법무팀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나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이 대수였겠어요?
전화를 끄는 지점장이 다시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김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모시고 있는 대표님보다도 더 상속 권리가 크십니다. 그의 말이 떨리듯 나왔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설립 당시 자본금의 절반이 내 돈이었으니까요. 그럼 혹시 천호그룹 박영민 회장님과는 남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떠났죠.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럼 현 대표이사이신 박미경 사장님은 네. 제 둘째 딸입니다. 루만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지점장은 당황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법무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박미경 사장님 비서로 5년 일했던 정유미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잠깐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는 법무팀장이 되셨네요. 네, 어머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신 이유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내 딸이 운영하는 그 기업의 일대 지분 절반은 내 몫이었어요. 그러나 딸은 내가 낡은 집에서 폐지 죽고 살아가는 걸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유미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내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박 사장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남편이 죽고 나서 상속 서류에 사인할 때 내게 설명해 주던 변호사를 기억해요. 이 지분을 딸에게 양도하면 평생 생활에 지장 없을 만큼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었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유미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 몇 달은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왔지만 곧 뜸해졌고 결국 끊겼죠. 유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오해가 아니에요. 딸은 내게 어머니는 경영일에 관심 없으시잖아요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맞았어요. 난 경영에 관심 없었으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잊는 건 다른 문제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었어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작년 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3주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죠. 내 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대한 적 없었어요. 다만 내가 사라지기 전에 그 진실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박 사장님께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유미가 급히 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난 내 딸에게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점장과 유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정리하러 왔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 삶을 당당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 통보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VIP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달리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지점장과 법무팀장 유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어떤 내용을 통보하길 원하시나요?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연습했던 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이 은행에 있는 제 지분 전체를 매도하고 매각 대금은 전액 노인 치매 연구기금에 기부하겠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유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천호그룹 지분의 30% 이상이에요. 현재 시가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고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유미는 당황한 듯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이건 너무 큰 결정입니다. 좀 더 생각하시고. 50년 동안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내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지점장이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런 중대한 결정은 가족과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박미경 대표이사님께 연락드려서. 필요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제가 결정할 수 있죠? 내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분명 내 권리였으니까요. 다만 딸에게는 단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유미가 급히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가진 걸 다 줬지만 마음은 받지 못했다. 유미의 손이 떨렸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규모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법적 검토가. 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이 든 몸이라 무릎이 아팠지만 허리는 꼿꼿이 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도요. 오늘 안에 끝내지 않으면.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천호그룹의 진짜 설립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과 유미가 방을 나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는 천호그룹 본사였습니다. 남편과 내가 함께 꿈꿨던 그곳. 지금은 딸이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법무팀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어머니, 이사회에서 긴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진행하기로.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 사장님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해외 출장 중이시라. 전화로만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셨지만 어머님의 결정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전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서류에 서명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바깥은 어두워졌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님. 유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런 결정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내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있어요. 의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내렸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유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내 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하지만 딸에게 아무것도. 내가 준 것은 이미 충분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전부를 줬으니까요. 방을 나서는 순간 마치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은행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동안 직원들이 나를 주목했어요. 아마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낡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던 이웃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순자씨,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TV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호그룹 최대 주주 지분 정경 매각, 계열사 주가 급락. 화면은 천호그룹 본사 앞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천호그룹 창업주 박영민 회장의 부인이자 현 대표이사 박미경 사장의 어머니인 김순자 씨가 보유한 지분 33%가 정경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금액 전액은 노인 치매 연구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이웃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순자씨, 이게 다 사실이야?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 화면 아래에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버리더니 복수당했네. 진짜 상속자가 나타났다. 이런 어머니라면 정말 존경스럽다. 하지만 나는 그런 댓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고요하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오늘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하루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내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자들을 쫓아내며 나를 보호해 주었죠. 저분은 지금 만날 수 없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오랜 친구처럼 나를 지켜주는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5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연일 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호그룹에 숨겨진 창업주, 4조 원을 기부한 할머니, 재벌가의 비밀. 세상은 내가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며 조용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침 5시 여느 때처럼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출근했을 시간, 기자도 아닐 이 시간에 누구일까 싶었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딸이 서 있었어요. 늘 완벽한 정장 차림과 화장으로 카메라 앞에 서던 그녀가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머리도 흐트러진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장례식 이후 가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던 딸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려. 내가 먼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폐지 묶음들. 엄마, 정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앉으렴 차 마시자. 딸은 소파에 앉았지만 몸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말해도 들으려 했겠니? 내 대답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해줬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니? 아님 모르는 척한 거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회사 일에만 집중하느라 엄마를 잊고 살았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괜찮아. 나도 많이 부족했어. 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허리를 꼭 안았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엄마, 왜 그렇게 다 기부해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두시지. 나는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그냥 통장 몇 장이 아니었어. 그 안엔 너 태어나던 날부터 내가 감춰온 이름이 있었단다. 딸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내 이름은 어머니였어. 그게 내 진짜 이름이었단다.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했단다. 시간이 많지 않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두렵지 않아. 내가 가진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제가 모셨을 텐데. 너의 의무감으로 아니면 세상의 시선 때문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회사는 부사장에게 맡기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 일을 계속하렴. 난 이미 행복해. 딸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이런 작은 집에서. 처음으로 내 결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그래도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문은 열려 있어. 우리는 함께 창가에 앉아 해 뜨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딸이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없어요? 그 모든 돈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내 사전에 없는 단어란다. 돈은 그저 지나가는 것 하지만 사랑은 남는 거야. 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치료 최고의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제가 모든 비용을. 그건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고마워. 한 달 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옛 추억을 나누기도 했죠. 병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지만 나는 평온했습니다. 내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김순자 치매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어머니였고 이젠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써도 될 것 같구나.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엄마.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춤을 추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김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잊혀진 한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순자가 있습니다. 묵묵히 희생하며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